21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왕 16년 옛 땅 회복을 논의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자, 남도의 민호를 자, 뭐 경상도라든지 이쪽 지역의 그 민원을 자 경원도부 오늘날 함경북도 쪽이죠. 이쪽으로 옮겨 판관과 토관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3인 정책 백성을 이제 이주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토관 현지인을 이제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경원 영목 두 거래 모두 판관을 투거를 청하니 이제 김종서가 나왔어요. 그 김종서 하면은 이제 그 동북 육진을 개척한 그러한 인물이죠. 신 최윤덕 장군의 북서 사군과 함께 그러니까 따라서 이 왕은 북방 개척과 관련되어 있는 압록강 두만강을 오늘날 경계로 하는 그러한 영역을 만든 세종대의 세종이 되겠죠. 바로 세종의 업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뭐 훈민정음 창제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의 기본 법정인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사람은 이제 성종이 되겠고요. 조선 성종. 그 다음에 궁중의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배업을 편찬했다. 이것도 성종 때 이제 음악서로서 이제 성현 등이 이제 편집을 했고요. 균역법을 실시하여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자, 이것은 영조의 업적이죠. 그 다음에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팔도의 부목 9년에 파견되는 사람을 우리 흔히 조선시대 때 뭐라고 그러냐면 수령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 이제 수령 칠사라고 그러죠. 등등등이 있습니다. 수령은 말 그대로 왕의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권한,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그 지역의 군사를 또 책임지고 있죠.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직역이 대대로 세습이 되었다. 수령은 임기제가 있고 자기 출신제에 임명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 직역이 세습이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향리가 그렇죠. 자, 6조 직기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6조 직기제가 실시가 되면 그 상급 기구인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가 되겠죠. 국정을 총괄하는 자 우영소의 어,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활주됐다. 향촌자치기구에서 의향소의 우두머리를 보통 우리는 이제 좌수라고 그러죠. 좌수, 별감 이런 것들을 줬는데 지방 사족들의 회의인 향회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불린 것은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향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은 이제 호장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하급 장교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생모 윤 씨를 폐비하는 의논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중형으로 다스리고 죽은 자는 그 시체를 베고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자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문제로 일어난 사화 바로 갑자 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윤인숙과 윤임은 혼인을 맺고 자 윤임 나오고 이들이 이제 어, 사살을 당했다 명했다. 바로 인종 때 외척인 바로 이 대윤 인물이죠. 여기에 맞서서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윤원영 등 소윤들이 이제 이 대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는 뭐 사화의 전개 문제가 되겠죠. 무호갑자 기묘을사니까 기묘사화를 찾으면 되겠죠. 자, 기묘사화가 있는 것은 바로 조광조
등이 희생을 당했죠. 바로 2번이 되는데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이 되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기묘사가 되는데 1519년 이것이 일어난 원인은 이 기묘 사림 조광조 등이 이제 중종이 총애를 얻었는데 이 훈구파의 중종 반정 공신의 중에서 과장된 것을 이제 삭제를 주장하니까 기득권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격을 받아서 축출이 된 것이 바로 기묘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이제 광해군 축출과 관련돼 있죠. 광해군 북인 정권 축출. 이건 더 뭐 후대 일이고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기축 옥사 사건이죠. 그래서 서인이 득세를 하고 동인이 피해를 입었죠.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 복사 문제로 예송이 두 차례 있었죠. 현종 때. 그래서 기해 갑인 예송이 있는데 각각 1659년과 1674년에 있었죠. 각각 효종과 효종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데 이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림이 2조 전량 임명권을 놓고 신진사림 동인과 기성사림 서인으로 나뉘는 동서 분당은 선조 때인 157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4번 가에서 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도자기의 발달 과정 이제 편찬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이제 고려 바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되죠. 바로 상감 청자가 유행하던 시기, 청자가 유행하던 시기. 이건 뭐 고려 시대가 되겠죠. 고려 특히 이제 중기. 그다음에 나는 말탄 기사 그 이제 여기 잔이 있죠. 자, 이것은 가야의 토기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보관은 이제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고대의 그런 신라라든지 가야의 시대의 그런 토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는 이제 그 분청 사기가 되죠. 조화 어문 편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청 사기가 유행하던 시기는 이제 조선 초기가 되죠. 주로 이제 15세기. 그 다음에 라는 이건 이제 철화 백자가 되는데 그 백자가 이제 청화라든지 뭐 철화 이러한 백자들이 유행하던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나가 다라로 되겠네요. 나가 다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으로 필자의 지번이 5개월마다 천자문 순서에 따라 자호로 표기되었다. 그래서 아무튼 토지에 대한 그러한 문서가 되겠죠. 예. 이것을 우리는 토지를 이것을 보통 이제 그 양안이라고 그러죠. 토지 대장을 조선시대 때. 자, 이 양안은 고려 시대도 이제 존재를 했었고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왜 필요하냐? 바로 조세 부가의 그러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세 부가 자료는 이 양안 토지 대장과 또 하나가 이제 그 호적이라는 것이 있죠. 인구 대장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자,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이 되었다. 자, 이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이제 토지 문건 중에 지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1901년 지계함으로 설치해서 이제 발급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죠. 이건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자,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양안은 20년마다 작성을 하고
호족은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근거 자료라고 지계함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했다. 이제 기업과 디귿이 바로 이제 대한제국대의 근대적 토지 문건인 바로 지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나는 뭐뭐의 도사입니다. 반역죄라든지 강상죄, 상강오륜을 위배한 이러한 죄질을 추국할 때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앞세워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 왕명 사법기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금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뭐의 주서입니다. 도승지의 지휘를 받아 문서의 기록과 매일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 날짜별로 그 언행을 기록합니다. 도승지는 바로 승정원의 우두머리가 되죠. 왕의 비서실인 이제 승정원. 이 두 기구는 왕과 관련된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품 이하의 관할에 대한 서경권을 가진 것은 우리는 이것을 대간 기능 중에 하나이죠. 서경권은 서경, 간쟁, 봉박이 있는데, 자, 이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양사 두 기구가 있는데, 감찰 기능을 가진 사헌부와 간쟁 기능을 가진 사간원, 이 두 부에서 양사에서 오품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 서경권 동의를 얻는 절차이죠. 임면 전에. 자,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한 것은 이것은 이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과 함께 양사, 사헌부 사관원이 언론 3사라고 그러죠.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을 초과하는 것은 의정부가 되겠죠.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이다. 승정원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가나 소속 기관을 대간이라고 부른다. 대간이라고 불린 것은 바로 사헌부와 사관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가에서 라의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히다 이런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임진왜란의 그러한 전투 관련 문제인데요. 자, 행주 대첩은 1593년 2월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충주 탕금대 전투인데, 자, 이게 이제 개전 초에 있었던 일이죠. 1592년 4월 14일 왜군이 침략을 한 다음에 이제 탕금대에서 대략 한 4월 말경 이쯤에서 이제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이제 북상을 막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량해전, 명량해전은 이제 정료제란 이유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칠천량해전에서 한 달 전쯤에 칠천량해전에서 원균이 이제 그 파직당한 이순신을 대행해서 후임으로 이제 통제사에 올라서 이제 왜군을 이제 맞서 싸웠으나 전 배를 다 잃고 패전 전사하게 되죠. 이순신이 바로 12척의 배로 적선들을 이제 크게 물리친 그러한 위대한 전투죠.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대미를 장식하는 1598년 11월 19일에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가 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개전 초,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원군이 들어온 이후 이제 다시 이제 의주까지 이제 밀린 다음에 다시 이제 행주까지 이제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유재란 일어나서 수군이 다시 한번 박살이 났는데 명량해전으로 회복을 하고 임진왜란의 대미 이제 노량해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밑줄근 이 왕이 제식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의 동생인 명안공주에 보냈는데 그의 제위 시절에 환국이 있었어요. 정치적 국면에 급박한 변화. 그래서 숙종대가 되겠죠. 숙종대의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정치적 국면이 급격히 변하는 환국. 왕이 편당적 조치. 어느 한 당에게 힘을 몰아줘요. 그래서 이제 경신환국이라고 그래서 1680년 남인들이
이제 병권을 이제 가진 것을 역모로 몰아서 이제 서인이 집권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사환국, 희빈 장씨가 원자를 낳았는데 이것을 정호를 놓고서 서인이 반대할 때 남인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서 대거 축출하게 되죠. 이때는 남인 승리. 그 다음에 갑술황국, 인현황후가 포기하고 희빈 장씨가 다시 다시 이제 후궁 희빈으로 다시 이제 강등되는 그러한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제 서인의 승리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숙종대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때 뭐 정치, 외교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바로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과의 경계에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으로 하는 그러한 경계비를 적었는데 후일 이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서 이제 간도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떤 왕이 제2시간에 있는지 살펴보죠. 나선 정벌의 러시아 정벌이죠. 조총부대가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효종 때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있었냐면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면서 키운 어영청 수성의 그런 부대가 청에 그 러시아가 이제 헤이룬강 쪽으로 침입해 오자 이를 이제 막아낼 군대의 차출 요구에 한번 우리가 시험에 나선 것이죠. 조총수 부대. 그래서 큰 활약을 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기 문신제가 실시되었다. 자, 이것은 정조 때죠.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하는 것이고 시전상인의 유기전에 제의한 시전상인들의 특권, 금난전권, 사상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금난전권인데 이것을 이제 유기전에는 이제 폐지하는 신의 통공도 역시 정조 때 있었습니다. 1791년.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책 하면 영조가 유명하죠. 그래서 성균관에 것을 두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29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전기수가 나왔네요. 이 전기수 자주 나오죠. 이야기 썰 풀어주고 돈 받는 사람인데 주로 이제 장시에서 이제 시장에서 활약을 많이 하죠. 이 전기수가 활약하던 시기는 시장 또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도성의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기시장 이것이 발달한 곳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한다는 거. 한글 소설, 뭐 사설시조, 문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 등이 유행하던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를 보니까 문제인데요. 아닌 것 찾는 것인데 자, 병란도에서 무역을 하는 송해상인 이건 뭐 고려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 무역항 송가 교역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죠.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을 조달하는 공인 담배, 외래작물, 조선 후기에 들어왔죠. 상품작물 재배, 조선 후기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자, 덕대와 물주인 혈주 이 둘에 의해서 이제 분업적 형식을 통해서 광업이 조선 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에서 떠돌면서 활약하는 상인 보부상. 예, 이게 다 조선 후기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의 자, 제인과 화척 이것을 조선 초기에 하나로 합쳐서 부른 이름인데 이들은 고려시대 때 제인은 뭐 이제 광대 같은 것이죠. 화척은 이제 뭐 도축업자인데 이들이 이제 유랑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북방 민족 출신이라서 우리랑 좀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융합이 잘 안 돼서 이제 천인 취급을 했는데 이들을 융화시키고자 원래 고려시대 때 백정은 일반 농민을 말하는 것인데
신백정이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백정과는 달리 신백정이라고 불리는 이 백정 계층은 고려시대는 노비 다음으로 천대받는 그러한 천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비처럼 뭐 사고 팔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비와 이 백정의 뭐 차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노비처럼 뭐 매매 상속 증여 뭐 이런 대상은 아니고 뭐 백정을 받아줄 계층도 없고 이거 노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비를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장례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중인 계층이 되겠죠. 역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인 계층에 속합니다. 기술직이 되겠고 일제강점기의 형평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1920년대 초에 1923년 조선 형평사가 이제 진주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갑오개혁으로 노비도 뭐 폐지되고 백정의 뭐 그러한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평양까지 이런 것도 다 폐지가 됐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호적 등에 뭐 따르게 직업 신분적으로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형평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여직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언론 3사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청여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으로 올린 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서얼 계층과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적 중인 이들을 뭐 이제 흔히 이제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서울 측 쪽은 1851년 시내허 통일에서 허용이 되었지만 중인 측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정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